안녕하십니까. 과학강사 오정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 1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지구과학 1은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강한 과목이고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편인 것 같아요. 암기할 게 너무 많고 너무 지엽적인 게 많고 싫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계산이 적어.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접근하기가 좀 좋죠. 어릴 때부터 봐왔던 책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는 이 과목이 너무나도 소위 여러분이 표현하는 꿀 과목이야. 인터넷에도 갑론을박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장 많이 이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 과목으로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우선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개정 3년차의 지구과학 1이 이제는 물론 중간중간에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는 이렇게 고착화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각 단원별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2024학년도나 그 다음을 준비하는 친구들일 거잖아요. 지구과학 1 각 단원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1을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지구과학 1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나 각 단원의 문제량은 이제 정해진 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일 앞부분에 있는 1단원 고체 지구에서는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단원 대기의 해양과 3단원 우주 파트는 총 7문항씩 골고루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결국 골고루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1단원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총 6개, 이게 이제 이번 수능 2023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1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뭐 플룸 구조론이라든지 이 마그마의 생성 곡선이라고 하는데 아직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이 그래프예요. 이렇게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고2든 고3이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꼭 반드시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곡선입니다. 이 마그마의 생성 곡선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역시나 올해 수능에도 나왔어요. 뭐 지질시대, 상대 연령도 마찬가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절대 연령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까지는 학설도 나왔었고요. 뭐 대륙 이동설 같은 학설들이나 그 다음에 음양측신법 계산 같은 것도 나왔었는데 물론 뭐 이 문제가 앞으로 안 나올 거야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들은 이제 중요도가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나오게 되는 형태들은 이런 형태들이 되지 않을까. 이 지질시대 파트는 어차피 항상 나오는 거지만 이 지질시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고 깊숙하게 암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 지질시대는 선생님이 뒤에 문제, 중요 문제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1단원은 주로 이런 식의 문제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깊숙하게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다음 단원, 2단원이나 3단원에 비해서는 암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많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문제 풀어서 맞았어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계속적으로 그래서 수능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1단원은 우선 이렇게 학습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2단원은 날씨죠. 날씨와 해수, 그 다음에 우리 기압 이런 것들. 이 부분은 완전 고착화가 된 느낌이에요. 이제 뭐 회색전선,
그 다음에 정체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전선들을 통한 온대저기압 문제라든지 태풍은 뭐 항상 나와 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엘니뇨, 라니냐도 항상 나와 왔고 이제는 엘니뇨, 라니냐나 태풍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문제를 더 뭐 어렵게 꼬아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량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온실 효과가 앞에 1번에 딱 나왔어서 이게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 이 1번에 나왔던 온실 효과 문제는 그 유형과 비슷한 것들이 기출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학습을 이렇게 가져가겠지만 지구과학 1은 개정 전에 나왔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 같아요. 이게 2단원 파트였고요. 3단원 우주 파트가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지구과학 1이 아무리 계산이 없다고 해도 이 3단원 우주 파트에서는 별의 물리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외계 행성 탐사 외계 행성 탐사죠. 그 다음에 허블 법칙 여기에서 이제는 사인, 코사인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 각도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2023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별까지의 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량을 유추해야 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보통 이제 물론 천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이 우주 파트의 학습량은 그나마 지구과학 1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깊숙이 계산 과정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시간까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상황에 온 단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1, 2, 3단원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선생님이 써놓은 각각의 부분들을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채워나간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주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0번 문제가 재밌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왜냐면, 이 10번 문제, 그동안에 이제 지질시대 문제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단순하게 나오는 형태였다면, 이 10번 문제는 이렇게 그림과 그 다음에 누대의 이 퍼센트 비율에 대한 걸 나왔는데 시생 누대, 원생 누대, 현생 누대 이런 것도 있고 이 로디니아라고 하는 대륙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질시대 파트를 정말로 깊숙하게 공부를 해야 로디니아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2학년 때 만약에 공부를 했다고 치면 이 로디니아라는 이름을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정도. 물론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로디니아라는 대륙의 이름이 있긴 합니다만 스쳐 지나가기 좋았던 상황. 그 다음에 이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에서 로디니아 대륙이 언제 나타난 대륙의 분포인지 그리고 이 각각의 시간적인 지속기간을 비율로 나타냈을 때 원생누대가 가장 길다라는 내용까지 공부를 하려면 지질시대 파트, 앞에 있는 1단원 파트는 정말로 소위 얘기하면 지엽적인 부분까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이게 되려면요, 결국 수능 보기 전에 이제 수능이 다가올 때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지엽적인 부분까지 따져나가려면 그 전에 기본적인 내용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수능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진 친구들은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주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인데요. 이 15번 문제는 선생님도 조금 처음에 봤을 때는 라고 헷갈렸던 문제예요. 자, 지금 이제 어떤 해양판의 고지자기 분포에 대한 문제인데 이 그림은 워낙 기출에서도 많이 익숙해졌던 상황이에요. 그쵸? 그런데 아무래도 뒤에 있는 문제고 빨리 풀려고 애쓰다 보니까 문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긴 거죠. 놓치는 경우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지만 이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2023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1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지 않았나. 물론 맨 마지막에 있는 20번 문제가 가장 난이도는 높았지만 꼭 맞아야 되는데 놓쳤던 친구들은 이 문제 때문이지 않나. 그리고 지구과학원을 공부하고 수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 않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선 이 문제에선 뭐가 써 있냐면 세 가지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해양판의 이동 속도와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가 일정하고 요게 하나의 정보예요. 지금 처음 지구과학원을 공부하는 친구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공부를 해온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정보는 해양판의 이동 방향이 남쪽과 북쪽 중 하나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이거예요. 단, 해양판의 이동 속도는 대륙판보다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해양판의 이동 속도가 대륙판보다 빠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섭입경계란 말이에요. 해구죠. 그럼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문제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해양판이 남쪽으로 가고 만약에 대륙판이 남쪽으로 간다고 쳐도 해양판의 이동 속도가 대륙판보다 빠르기 때문에 섭입경계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판은 남쪽으로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학습해 오던 대로 여기 해구가 있고 여기 어딘가 해령이 있고 이렇게 학습을 해왔잖아요.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해령이 있다라고 치면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해양판이 이렇게 벌어질 거잖아요. 그럼 해양판의 이동 방향이 하나라는 얘기도 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해양판의 이동 속도와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가 일정하다 그랬다면 여기 어딘가에 해령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해령을 기준으로 요 정자극기, 역자극기의 폭이 대칭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칭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해령이 위치한다도 말도 안 되고 A의 이동 방향이 남쪽 방향이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쵸? 그런데 보통 이 문제를 헷갈려 했던 친구들은 여기가 나이가 여기도 나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지구과학원에서 보여주는 점이죠.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항상 나와 있는 그림이 매번 기출해서 봐왔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았던 친구들은 틀렸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구과학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 빨리 풀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틀리게 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 얘기들을 시사했던 문제예요. 자, 16번 같은 문제는 뭐 매번 나오는 형태라서 선생님이 주요 출제 문항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지구과학원에서 계산 삼총사라고 하면 이렇게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을 가지고 주계열성 찾고 거성 찾고 백색외성 찾고 그 다음 각각 중간에 빈칸 남겨놓고 이 안에 들어갈 숫자들을 계산 과정을 통해서 비교하는 이런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돼요. 아직도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 못하는 친구들은 지구과학에 있는 계산 부분이 없다라고 하니까 요 남아있는 계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학습을 해서 이 부분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어차피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푸는지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학평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은 틀리면 안 되는, 그래서 주요 출제 문항으로 또 하나 이거 가져왔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지금은 별 의미가 없고요. 이제는 이렇게 뭐 반지름이나 거리를 가지고
식현상이 끝난 직후에서의 요런 부분. 아마도 이제 기억 니은은 수월하게 하셨을 거고 디귿 계산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봐왔던 밝기 문제이기 때문에 식현상 문제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기 써 있는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해서 행성 반지름이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 중심 사이의 거리가 중심별의 반지름에 의해서 문제를 쉽게 읽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친구들은 접근조차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요 출제 문항을 가져온 건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문제 똑바로 읽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써놨지만 실제로는 작년께 2022학년도 꽤 더 어렵지 않았나. 2023학년도는 어렵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문제 보기 하나 이상에서 지엽적인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즉 어떤 친구들한테는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제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계산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나오는 그래프와 이동에 대해서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지 않았을 것 같은 지엽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거를 난이도를 상승했다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또 써놨죠?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을 경우는, 즉 빨리 풀려고 애쓰거나, 그쵸? 밑에 써놓은 것처럼 등급 컷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항상 낮아요. 항상 낮은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보죠. 제일 마지막에 보다 보니까 집중력은 거의 바닥 상태인데 빨리 풀고 싶은 생각은 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1년 동안 지구과학원을 학습하면서 아무래도 타 과목에 비해서 암기량이 많다 보니까 이 암기했던 부분을 내가 너무 자신하지 않았나. 암기하고 나서 문제 매달 보는 학평 보면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뒤에 가서 또 꾸준히 암기해야 되는, 꾸준히 풀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나. 그 다음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매번 나오던 기출 말고 다른 형태로 나왔을 때는 결국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동안 나왔던 기출 그래프만 가지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창의력 문제에 대해서 대처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이후부터는요, 이제 단순한 개념 암기만 가지고는 문제풀이가 어려워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학습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리면, 지금 이 강의를 겨울방학 때부터, 고3 겨울방학 때부터 또는 12월 겨울부터 보고 시작하려는 친구들은 지구과학 1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2학년 내신 공부하듯이, 그 다음에 이거는 빨리 외우고 점수를 얻어내고 이런 것보다는 몇 번씩 꾸준히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을 꼭 생각하시고, 내가 이거를 수능 보는 11월, 12월까지 과연 기본 학습에 대해서 몇 회독을 할 건지가 중요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잘 안 외워졌던 것들을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할 때는 내가 이 부분이 외워졌는지, 외워진 건 또 빼고, 새로 학평이나 문제집을 풀면서 들어오는 개념은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요. 계속적으로 창의력이 있는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 빨리 하는 건 당연히 좋아요. 근데 기출하고 다양한 문제 하면서 앞에 걸 까먹어 버리면 또 소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고 얘기할 때 개념도
기출도 다양한 다른 문제들도 조금씩 수능까지 꾸준히 가져가는, 지구과학원은 결국 그랬을 때 나중에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도 여러분을 버티게 할 수 있는 건 기본 개념. 기본 개념만 있다면 그래프가 달라지는 문제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 방향을 좀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말을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원 총평을 마칠게요.